그렇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여기를 안 한 것처럼 했으니까 딱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이쪽이야. 12쪽. 그래서 조동사 뒤에 PP 붙는 거.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라 그랬어요. 과거를 의미하더라. 그 이유는 조동사 뒤에 FPP가 붙는다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주절에 생김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과거를 의미하게 되니 요렇게 사용한다라는 건 우리가 해석할 때 과거로 해석하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may FPP, might FPP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얘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요. 하지만 사실 둘은 크게 구분 없이 쓰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 must는 추측의 의미로 임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니까 그걸 과거 버전으로 바꿔서 했으면 틀림없다.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주의하자 였었죠. 일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 could not 혹은 couldn't를 써버리면 할 수 없었다. 불가능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감을 표현하는 조동사들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 그래서 우리 ought to 볼 때 말씀드렸죠. 어차피 얘랑 얘가 사실상 거의 같은 놈이다 라고. 그래서 ought to have pp나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정도의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비스무리한 듯 안 비스무리한 듯 could have pp는 어떤 의미가 돼요? could는 가능이니까 할 수 혹은 할 수도 있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얘도 안함이에요. 그리고 would rather 같은 경우는 would rather 동사 원형, 이게 뭐였어요? 차라리 오히려 하는 편이 더 낫다 였어요. 그거의 과거 버전이니까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안함이죠. should have pp랑 똑같은 놈이에요. 이거 하는 게 더 나았다. 그 다음에 need not have pp, 얘는 이렇게 주의하시라 그랬죠. need not은 need 뒤에 not이 붙는 경우에는 조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동사니까 여기 뒤에 원형이 오는 거 일단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need not 동사 원형은 할 필요가 없다이고, 과거 버전이니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써있네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개교 기념일날 혼자 학교 간 거, 이런 거죠. 나 어제 혼자 학교 갔다? 이딴 표현. 그 다음에 이제 would have pp하고 could have pp하고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얘는 했을 텐데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써있죠. 우리가 위에 잠깐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예문 볼게요. I would have gone with you, but I had to study. 그러면 내가 너랑 같이 갔을 텐데 나는 공부를 해야만 했어. 얘는 그러니까 가정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면 너랑 같이 갔을 거야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If I had enough time, 요만큼이 이 앞에 생략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난 너랑 같이 갔을 텐데 but I had to study. 하지만 나는 공부했어야 했어. 요런 정도의 의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문장 I could have lent you the money.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죠. 안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네요. 왜 나한테 묻지 않았니? 나한테 말하지. 내가 빌려줬을 텐데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태로 가봅시다. 태는 영어로 보이스인데요. 왜 보이스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출발한 건데, 라틴어에서 이 뭐라고 할까, 영어 문법은 라틴어 문법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라틴어 문법에서 이 목소리, 보이스의 원형이 되는 뭐였더라? 벌체인가? 뭐가지? 까먹었어요. 라틴어 따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라틴어에서부터 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거고,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해보면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문장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voice도 다소 분위기 같은 느낌을 풍긴단 말이야, 의미가.
그래서 능동의 느낌은 이런 거지. 나 지갑이 없어졌다. 뭐라고 하죠? 나 지갑을 잃어버렸다. 다른 걸로 하자. 아, 맞아. 엄마가 아기를 밥을 먹인다? 이거하고 애는 엄마에 의해서 밥이 먹여진다 하고 사실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보이스가 톤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톤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는 써 있습니다만 뭐 액티브나 패시브나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만 몰라도 됩니다. 일단 수동태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 수동태를 제일 무식하게 표현하면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사동, 피동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는 수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어는 뭐 사동과 피동을 나누지만 영어는 그냥 좀 못 배운 애들이라서 하나밖에 없어요. 다 수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죽어라. 봅시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쓰여 있는데 뒤에 나와요. 넘어갈게요. 패스. 쉬운 거부터 합시다. 부동태의 개념. 주어와 동사를 능동-수동 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영어로는 voice라고 하더라. 그래서 주어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경우 active voice, 능동태라고 하고 동사가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상황이면 passive voice, 수동태라고 표현한다. 뭐 익히 아는 말씀일 거예요. 능동태는 행위의 주체인 주어가 관심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영어에서 맨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주어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니까. 수동태에는 이제 그 대상, 이 관심사이다. 다시 말해서 능동문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로 끄집혀 나가죠. 얘가 중요하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동태는 하다, 당하다라는 거죠. A에서 My boss fired me yesterday 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나라고 하면 좀 초점이 나한테 오는 느낌이 있으니 My boss fired an employee yesterday 라고 해보자. 사장님이 어제 직원 하나를 해고했대. 이런 문장이면 사실 이 직원한테는 그닥 느낌이 가지 않아요. 사장님이 왜 해고했지? 열받았나? 이 새끼 사고 쳤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행위에 중점이 가 있는 게 능동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I 하면 이제 항상 내가 초점으로 가버리니까 말을 바꾸자는 거지. He was fired by my boss yesterday. 이 새끼 잘렸대. 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초점이 어디로 가요? 그놈한테 가요. 왜 잘렸지 얘? 얘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주어로 가는 거고 당하는 놈이 주어냐 하는 놈이 주어냐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수동태를 써야 되는 경우 나눠져 있는데 굳이 읽어보고만 넘어갈게요. His daughter was run over by a car. 주어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차가 이 여자아이를 치었다라는 문장보다는 이 여자아이 세상에 차에 깔렸대. 차가 치고 지나갔대. 물론 run over는 꼭 밟고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치이라도 보통 run over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애가 차에 치였대 글쎄 이런 식으로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뭐 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제 이건 사실 통상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B요. I was robbed of my iPhone 이라는 문장에서 얘는 이런 정도의 문장이 될 거예요. Someone robbed me of iPhone인가요? my iPhone 이런 표현이 될 건데 이게 능동문이에요.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라는 말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나아요? 나 지갑 털렸어. 내 핸드폰 뺏겼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자연스럽다? 라는 거예요. 영어식 느낌으로. 우리는 이쪽이나 이쪽에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야 누가 내 지갑 새겨갔다? 뭐 이거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거나 도둑 맞았어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좀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닥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행위의 주체가 맨 앞에 있다는 건 다소 강조가 되는 느낌인데 강조되는 사람이 부정대명사 다시 말해서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특정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강조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단 이쪽이 자연스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문장의 주어 맨 앞에 있는 강조점에 놓기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수동문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는 he was killed, 살해당했어요. in the Korean War, 한국전쟁 6.25죠. 6.25 때 그 사람은 돌아가셨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Someone killed him 이라고 말하면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다. 그리고 이제 3번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을 나타내는 경우 It is said that he is rich. 이 표현도 많이 쓰이고요. 사실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People say that he is rich. 이 표현 더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근데 이 표현은 조금 뭐랄까요? 저학년스러운 느낌이에요. 말을 매우 쉽게 하는 거고 우어적인 스타일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격식이 있고 글에 쓸 법한 표현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이건 굉장히 편하게 말하는 표현이고요. 이게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 여기에서 people은 불특정 다수죠. 주어가 맨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주어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서 요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꿔주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 이제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공간 한 줄 들어갈 수 있으시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He is said to be rich라고요. 같은 문장이에요. 셋이. 뒷부분에서 할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조금 더 이따가 보시기 수월하게. 일단 윗줄에 있는 people say 얘가 능동문이죠. 제일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걸 수동문으로 바꾼 형태예요. 그럼 기왕에 는 했으니까 이렇게 보자. 얘를 수동문으로 바꾼 거 버전 1번이 이쪽이고 얘를 위에 있는 문장을 수동문으로 바꾼 버전 2번이 아래쪽 문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의미인데 능동문, 수동문 1번, 수동문 2번. 1번이 it is said that 이유는 얘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냥 봅시다. 이 문장의 패턴은 people, 주어, say, 동사, 대절, 목적어절입니다. 그럼 수동문으로 바꿀 때 목적어가 어디로 가요? 원래는 문장 맨 앞으로 가죠. 그럼 수동문 1번은 요 앞에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 거냐면 that he is rich 이게 아까 목적어였던 애죠. is said by people 이런 과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원래 이 목적어 덩어리가 주어 자리로 가고 대절이 주어 자리로 가고 say가 is said로 바뀌고 people은 by people인데 이딴 건 안 써도 그만이죠. 그래서 that he is rich is said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어가 기니까 얘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해서 좀 상대적으로 긴 대절, 주어를 뒤로 넘긴 거죠. 그래서 it is said that he is rich. 이런 패턴이 되는 거다. 이 첫 번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절의 주어를 이렇게 비기시게 됐어. 대절의 주어를 얘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옵니다.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빼오고 왜 이래요? 이렇게 버벅거려? 신놈아. 가만히 있어. 누려. 얘가 요리 오고 뭐 동사야. 뻔하죠. say니까 is said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내용은 요거예요. is rich에서 요 비동사가 후보정사로 바뀌더라. 요렇게 비동사가 후보정사로 바뀌더라. 그래서 대절의 주어를 문장으로 뺀 수동태는 동사만 BPP로 바꿔주고 그 뒤쪽에 대절에 있던 동사가 투부정사로 변하면 돼요. He is rich가 그래서 to be rich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 두 번째 형태이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바꾸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작년이 됐죠. 2024년도에 2학기 기말고사였는데 미립요구 서술형 문제였는데 미립요구였고 1학기 때 방국고였나? 어딘가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그냥 단답형 서술형 문제로 정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을 딱 주고
이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쓰시오 하고 힘만 준 거예요. 그럼 할 줄 아는 놈은 되지만 모르는 놈 이거 어쩌라는 거지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문법 수업을 할 때 강조하고 이거 중요해요, 어려워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진짜 기억을 해놔야 돼요. 물론 이게 뭐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툭 해봐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성고 같은 경우도 문법 단답형 문제를 이렇게 내는 편이에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성고 같은 경우는 3년 전 1학년인가? 2025년이니까 2022년 2학년 2022년도에 1학년이었던 친구들 그 다음에 재작년 2학 그러니까 넌 재작년 연도 바뀌면 이래서 헷갈려. 2023년도에 2학년.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데리고 올라간 거네. 같은 쌤들이네.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성분은 둘 중 하나야. 객관식의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 서술형의 문법 문제가 그냥 단답형처럼 툭 던져지던가. 그리고 이제 뭐 동작은 잘 모르겠어요. 나오겠지 뭐. 그다음에 문형은 무슨 들어온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뭐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부함은. 부함? 근데 부함은 의외로 문법 문제가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 희한해요. 부함 특이 뭔 줄 알아? 너네 올해 뭐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왔냐? 그죠? 내용일치 문제 많이 나와서 쉬웠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문제를 어렵게 내는 쌤들이 아닌 거야. 내용일치 문제를 영어로 1, 2, 3, 4, 5로 한 4문제 주거든? 영어를 존나 어렵게 내. 그리고 진짜 존나 헷갈리게 잘 내요. 정말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내용일치 문제는 그냥 공짜로 먹는 문제잖아. 근데 올해 지금 2024년도에 2학년 내용일치 문제 낸 쌤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쌤이었나 봐. 올라온 선생님이 한 분인가 두 분 계시는데 그 양반이 범인 같은데 내용일치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내용일치 문제인데 한 애들이 한 10명 중에 7명 틀려갖고 와서 병신아 뭘 틀렸냐고 쌤 아니에요 진짜 읽어봐요 존나 헷갈려요 근데 진짜 존나 헷갈려요 그래갖고 그런 문제 한 4개를 박아버리니까 애들이 맞가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읽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간신히 풀었어 근데 심지어 틀렸어 나중에 보니까 근데 풀고 넘어갔다 또 있어 개빡쳐 그래서 구하면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법 문제를 좀 까다로운 걸 낸다거나 객관식 문제를 근데 너네 쌤들이 되게 쉽게 냈었나 봐 올해 그죠 너네 시험 문제 안 쉬웠어? 쉬웠어? 갑자기 느낌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몰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국립학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좀 막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갖고 좀 이제 일관적인 경향성은 잘 없는 편인데 구함의 일관적인 경향성은 그냥 시험 범위 어렵게 내는 거 올해는 리딩 파워 있었냐? 1학년 때?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너네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본 구함고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선생님들이네. 리딩 파워를 해도 유형편 완성했거든요. 내가 수업했을 때는. 그러니까 EBS 교재를 써도 1학년 커리에 있는 교재 말고 2학년 커리에 있는 교재를 꼭 써. 구함고 쌤들이. 그리고 1학년한테 2학년 모의고사 쓰거나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모의고사 쓰거나 이런 짓을 많이 하셨거든 원래. 너넨 되게 평범하게 하신 것 같더라 올해. 아무튼 봅시다. 그리고 4번. 행위자가 전후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쓰더라. 그럼 Joe Biden was elected by president. 이미 바뀌어야 되죠. 이걸로 바꿔야 되죠. 귀에 총 맞은 분. 귀에 총 맞으신 분. 그렇죠. 환율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기 집에 집거하시고 계시는 그분이고. 저축특기 안 나오시는 분 한 분 있잖아요, 절대로. 집 문 앞에 이렇게 버스로 막아놓고 계시는 분. 그분이 1등일 거고, 여기 키자로 시작하는 분이 2등이잖아요. 그 양반, 뭐였죠? 또람프, 프레지덴토 또람프님의 부호가 뭐였죠? 뭐였더라? 이딴 거였는데? MGA였나요? MGA였나? 까먹었다.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총을 좀 잘 쏘지, 좀.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 중에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이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이. 자꾸 고개를 털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말 중에 분명 스나이퍼는 미간을 조준했는데 이게 길게 맞은 거라고. 청손 놈은 잘못이 없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이든이 됐었죠. 대통령으로 선출이. 뭐 어차피 그래서 과거형이네요. by American. 누가 뽑았겠어요? 미국인이 뽑았겠지. 라는 이야기.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위자가 누군지 아는 경우에도 수동태로 쓰더라.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가 없는 경우 얘는 그냥 사실상 관용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항상 이렇게만 쓰더라. 근데 별거 없어요. 나 태어났다 뭐라고 해요 무조건? I was born이에요. My mother bare me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이거 이외의 표현은 없어요. 익사하다는 항상 be drowned로 씁니다. 그래서 drown은 타동사예요. 자체로. 근데 어차피 타동사로 거의 쓰이질 않아요. 얘는 타동사지만 수동태로만 사실상 쓰이는 타동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자동사로 느껴지는 경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한 게 자동사로 느껴지는 경우가 일단 뭔 말이냐면 요 자동사라는 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동의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것 자체가 뜻이 뭐뭐 되다, 뭐뭐 지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되다, 지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consist요. 얘는 주로 어차피 of랑 같이 다니긴 하지만 뭐뭐로 이루어지다죠. 이렇게. 혹은 구성되다죠. 자동사라는 건 우리말로 바꿨을 때 수동적인 느낌을 가지는 동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grow 같은 경우는 얘가 타동사인 경우는 기르다지만 얘가 자동사인 경우는 잘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잘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지 혼자 길러지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크게 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다 되다처럼 해석되는 게 기본적으로 자동사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사로 느껴지는 경우 이게 이런 느낌이다. 마치 그냥 자동사라는 게 애초에 수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 그런 느낌이라서 자동사가 그러니까 be 플러스 pp가 하나의 자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오지 않는 하나의 동사구 자동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he was satisfied 그는 만족했다. 이게 동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동사 구가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 플러스 동사 구 이렇게 가자. 아이 예쁘자. 그냥 얘네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용 표현이요. 관용 표현이죠. 그는 만족했다를 satisfy를 이용해 사용할 건데 수동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satisfy라는 동사가 만족시키다기 때문에 그는 만족시킴 당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뭐랄까 우리말의 위대함, 영어의 하등함인데 그쵸? 만족시키다라는 동사로 만족하다를 표현하려니까 만족시킴 당한 거죠. 그래서 만족시켜졌으니 만족한 거다. 이런 정도의 이제 구조가 되는 건데 이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잡소리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상 되게 중요한 거죠. 1형식, 2형식은 수동태가 없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 2학년까지는 내신 문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꽤 자주 등장하는 형태죠. 그래서 1형식, 2형식 동사를 수동형으로 써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딴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내신 위주로. 근데 이제 그러려면 걔네들을 판별하려면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머릿속에 1, 2형식 동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열심히 외워라 정리하고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 책을 빨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강제로 외우게 시킬 거예요. 문법 시간에. 그래서 열심히 떠들고 난 떠들진 않고 뭐 적고 읽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우시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드릴 그 문법 프린트 자체가 제가 그냥 타이핑해서 만든 프린트를 하나 드릴 건데 동사 파트를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너네 머리도 들어가야 돼. 이상한 논리죠? 내가 외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느낌 오지 않아? 아직도 사람 이름 못 외우고 안면인식 장애 있고 숫자 더럽게 못 외워요. 그 진짜 뻥좀 보태면 그러니까 저 되게 아기 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막 다들 막 주변 가족 식구들 막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어요. 뭐 아빠 사무실 번호, 뭐 엄마 회사 번호, 집 전화번호, 뭐 가까운 친척 번호 막 보통 애들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한 10개씩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초창기에도 실제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누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냥 다 단축 뭐 이렇게 검색해서 누르지만. 근데 저는 진짜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가 3개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남들이 막 10개씩 외우고 다닐 때, 내가 이제, 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야, 아빠, 저기 연구실 전화 좀 해봐. 이러면, 어? 뭐지? 어머니 존나 갈궜거든요? 좀, 그거 아직도 못 외웠냐? 알려줘요. 다음에 또 전화 걸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새끼도 외웠으니까, 너네는 외울 수 있어요, 분명히. 자, 갑시다. 이제, 1형식과 2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없다. 근데 단 여기 주의합시다. look after과 같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phrasal verb라고 우리 부동사라고도 하고요. 동사구라고도 하고요. 뭐 이어 동사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많아요. 어쨌건 구를 이루고 있는 동사예요. 영어 원어의 표현을 빌자면 phrase, 구입니다. 구를 이루고 있는 verb. 그래서 phrasal verb라고 하는데 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동사가 보통 부사랑 결합해가지고 뭐 간혹 전치사와 결합해가지고 부동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부동사는 이 자체로 타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로 쓰여 있는 look after 같은 경우 보면 look은 자동사입니다. 이형식 뭐뭐처럼 보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look은 뒤에 뭔가가 달라붙지 않으면 자동사예요. 근데 전치사 주로 부사겠지만 이런 애들이 달라붙어 버리면 의미가 바뀌면서 타동사로 변하는 거죠. 보다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가 아니라 돌보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take care of의 의미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 구 자체가 타동사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한 덩어리로 수동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볼 거예요. 일단 자동사는 첫 번째 BPP 불가능하다. accident happened. 이건 보면 누구나 틀린 걸 아실 것 같아요. was happened by chance. by chance는 간혹 나오는 표현이죠. 우연히. accidentally랑 같은 말입니다. 우연하게. 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happen은 일형식 자동사죠. 발생, 구성에 관련된 자동사예요. 항상 일형식 동사. 그래서 안 된다. become 이형식 동사. 그래서 뒤에 명사든 형용사든 오는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he was become 이딴 표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부동사의 수동태에는 동사 플러스 ed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신 looks after 있네요. 근데 여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뒤에 두두두두둑 여러 개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에 가서 한 번에 쭉 봅시다. 그리고 한번 얘기하고 뒤에 가서 얘기하면 더 기억이 잘 나겠죠. 예문 볼게요. C. Volunteers looks after abandoned dogs.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답니다. 버려진 강아지들, 뭐 유기견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자체가 한 덩어리로 인식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를. 그럼 수동태가 되면 look의 pp형은 look도일 거고 얘도 잊지 말고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are looked after. 그래서 are looked after by volunteers. 이렇게 다소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형태가 수동문이 되더라. 그리고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인데요. 넘어갑시다. 얘는 이제 예외적인 규칙인데요.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진짜로. 왜냐면 보통 봅시다.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She has a nice car. 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가지다의 의미? 뭔 소리야? 보통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소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 얘네들은 통상 수동으로 쓰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I have some money. 나는 돈이 좀 있어. 소유거든요. 근데 money is 뭐라고 해야 되냐? had by me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나 그 통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주로 자동사예요, 어차피. 그래서 감정, 소유 상태에서 뭐 감상소 이렇게 부르는데 통상 제일 중요한 건 소유고요. 상태, resemble, 닮았다, 상태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수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바꿔놓으면 좀 이상해요. 봐봐. 얘는 아빠를 닮았다라고 하지. 아빠가 아들에 의해서 닮음 당했다. 뭐 이상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양성 당했다 뭐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죠? 아빠는 아들에 의해 닮음 당했다. 좀 이상하단 말이야. 우리말로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더라. 하고 넘어갑시다. 조금 써먹을 만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요.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문장은 당연히 목적어가 두 개니까 첫 번째처럼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통상 이제 둘 중에 우리를 보통 헷갈리게 하는 놈이 있죠. 통상 왜 중학교 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형식 동사는 주어가 동사했다 땡땡에게 땡땡을 이렇게 말하면서 주로 간접 목적어는 사람, 주로 직접 목적어는 사물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 바꿀 때 전치사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떤 쪽이에요? 간목이 앞으로 나올 때, 직목이 앞으로 나올 때.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죠. He gave me a pen에서 그럼 I가 앞으로 가면 He gave 뭔 소리야 나는? 아니 죄송합니다. 펜이 앞으로 오면요. He gave a pen 하면 a pen me 하면 돼요? 안 되죠? 보통 전치사를 붙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to가 붙고 어떤 애들은 for이 붙고 어떤 애들은 wave가 붙고 외웠겠죠? 안 외웠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일단 할 게 많아지는데 그때 합시다. 책 빨리 끝내놓고. 근데 이제 그 중학교 때 제가 그 제일 처음 영어 강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그때 제가 영어 강사를 한 10년쯤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중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어쩌다 고등부에 끌려가가지고 이러고 이제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어 동사 사람 사물이 오는 거죠. 그쵸 원래 누군 사람에게 사물을 준다라고 통상 말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옛날에 혹시 아시나요? 그 호호호 하는 전 대통령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요. 그냥 사람이 먼저다. 근데 봐봐 사람이 먼저 와야 돼. 근데 사물이 직접 목적어가 사물이 앞으로 오면 그 사이에 뭘 껴야 돼요? 전치사를 하나 껴야 돼요. 사람이 빡치니까 바리케이트 치는 거야. 라고 이딴 식으로 유치하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사물이죠.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근데 사물이 앞으로 나오면 전치사가 끼는 건 네 한 가지예요. 사람, 사물인데 사람이 주어가 돼서 앞으로 나오면 뭘 집어넣을 게 딱히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게 정 안 외워지신다면 감각적으로 되시는 분은 이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영 헷갈려? 그런 분이면 직접 목적어가 통상 사물이니까 을을이 사물이니까 사물이 앞으로 나오면 전치사를 하나 끼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예문이 마땅치가 않군요. 여기 있긴 한데 이걸로 그냥 떼어볼까? 오케이 가봅시다. 그냥 일단 첫 번째 거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하는 경우 이하는 사실 크게 제가 비중을 두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같은 이 평범한 동네에서는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딴 건 어차피 수능 문제 영역의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알겠어요. 약간 이런 표정. 그, 그랬어. 그렇지. 저 여기서 나한테 진짜 끊었어. 난 이거야. 오랜만. 잘 먹거나. 아니 해피는 가능한데. 진짜 막. 이거 진짜 말이야. 진짜 막.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상 선물했지. 야, 거의 진짜 이거 내 여차하고 언제 하나 해야지. 그럼 안다. 말씀 이런 거와 그림 얘기를 계속 때리면 아빠가 마시는 게 있어. 알아. 나 그럼 못하게 지나고 그래. 게임이 왜 이러냐? 성공제밖에 안 됐어. 일정을 사실 2시간을 2시간 버티는 거 없어. 나 진짜 이중인격. 봐봐. 아니, 무슨 안 보면 안 써. 정말 무섭게. 그렇지 않겠구나. 야, 미안해. 왜, 왜, 무슨 말해? 왜?
그런 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 페이크는 기쁜 그냥 좀 얼굴이 있고 막 계속 괜찮. 나보다 재미있는 내가 짜르다. 이거 페이크. 내가 쓰는 거 아니야? 계속 그랬는데 뭐 아니면 맞아요. 이거 일단 있으면 더 이걸 주저리자. 그래서 뭐 근데 쌤 지금 이제 없이 쇼트로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됐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그냥 여기 예문 가지고 쭉 이야기 같이 해볼게요. 일단 1번 패턴은 별거 없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뭐야? 왜 안 바뀌어? 얘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땐 별게 없어요. 얘가 앞으로 가고, 동사는 그냥 어떻게 바뀌어요? be, pp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항상 맨 뒤로 가서 쓰든지 말든지가 되죠. by 플러스 행위자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간접 목적어 앞으로 빼고 BPP 바꾸고 직접 목적어는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살짝 뭐 헷갈린다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얘잖아요. 얘가 앞으로 가는 경우에 왜 안 멈춰지니? 얘가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동사는 그냥 바꿔주는데 그럼 이번에 얘가 올 건데 그 앞에 뭐 하나 달려야 돼요? 전치사 to 하나 달려야 되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였던 애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 존나 친절하게 아래에 적혀 있어요. 이제 저는 맨날 하는 게 보통 옆에다가 적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한데 적지 마세요. 어차피 아래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문장을 뭐야 소리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얘를 삼형식으로 전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pen was given to me가 되죠. 그죠? 삼형식으로 전환한 문장의 형태는 a pen was given to me인데 얘를 수동문 어디 갔어? 여긴가요? 이 문장 삼형식으로 전환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놓으면 뭐가 돼요? 왜? 네 뭐 했냐? 쓰지 말라고 여러 번 말하길 잘했네요. 뭐죠 이 병신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 왜 완성본이 어디다 써 병신아! she인가요? 죄송합니다. She gave a pen to me요. 요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a pen gave는 was given to me는 따라오면 되죠. 이렇게. 결국 주관해. 이 형태는 2번 수동태 문장의 형태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형태랑 요 형태가 같으니까 얘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요건 3형식으로 전환된 문장의 수동태랑 같다.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놓고 그 3형식으로 바꾼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더라? 결국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문장의 수동태 2번 패턴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친절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읽고 넘어갈 거예요. 얘는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갑시다. 보시면 he bought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 근데 이제 이게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왜 있냐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해석해보면 문장이 진짜 이상해요. 이상해져요. 봐봐요. 걔가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죠. 나는 사줬다. 뭐야, 씨발, 내가 물건이고 너 나 사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줬다. 내 딸은 사줬다. 이상하잖아. 누가 내 딸을 돈 주고 사간 거 아니야. 물론 부잣집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전 딸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다고. 봐봐.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얘보다 조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랄까요? 아무나 씁시다. Jason made her sister a doll. 이 문장 그냥 적어봐요. 얘가 좀 더 드라마틱해요. 왜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로 쓸 수 있는지. 얘를 봐봐.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죠. 직접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봅시다. 왜 제이슨이 헐이 됐죠? 얘를 여자로 바꾸자. 어떻게 바꿔야 되죠? 제이로 시작한 여자는 뭐 있지?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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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얘가 여자였던 걸로 하자, 그냥. 제이슨 여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름인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 막 할머니들 보면 막, 할머니들한테 막 남자 이름 붙어 있잖아. 철수, 막 강철, 막 이런 거. 다음에 아들 나오라고. 심지어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아는 할머니 이름 중에 제일 귀여운 이름은 저희 이제 외할머니 성함인데,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외할머니 성함이 소녀였어요, 소녀. 할머니인데, 할머니 성함이 김소녀셨어요. 되게 나름 귀엽지 않습니까? 됐어요. 아무튼. 그러면, 봐봐. 제이슨이 여자였던 거야.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이 was made, 만들어졌다. 직접 목적어 뒤에 붙여봐요. other. 여동생이 인형으로 만들어졌다. 여동생이 죽으니까 박제를 해가지고 안에 솜을 채우고 내장을 빼고 눈가를 편 다음에 인공 눈가를 받고 인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에 눕혀놓고 내 동생 잘 잤니? 이러고 있는 거 존나 무섭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어 보면 알아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아주 괴상망측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만들어 보면 알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유의해야 될 전치사인데요. 뭐라는 거죠? 뭐 적어놓은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방금 말했던 문장하고 비스무리한 애들이네요. 봅시다. 이제 전치사 to가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주로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들의 경우가 전치사 to가 되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이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만들어 보면 문장이 되게 이상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She sent her the flowers this morning. 그녀에게 꽃을 보냈어요.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꾸면 그는 꽃을 보냈어요. 그녀에게. 이런 패턴이 될 건데요. 얘를 목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 간접 목적어는 꽃은 보내줬다. 근데 그녀는 보내줬다. 꽃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 여자가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방금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넘어갑시다.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갑시다.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요. 그냥 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나만 적고 갈게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기억하실 건 목적격 보어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실상 바뀌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형 부정사가 쓰인 경우만 중요해요. 투부정사로 바뀐다. 공간이 이씨 뭐야 어디 갔어? 바뀐 네. 원형 부정사만 투부정사로 바뀐다예요. 목적격 보어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쓴다예요. 수동문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평범한 보어는
다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원래 뭐가 있습니까?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명사 있죠.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명사랑 똑같은 애 누구 있어요? 동명사도 있어요. 두 번째 형용사도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일단 분사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요. 이게 원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애초에 irregular라고 하죠. 이례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원형 부정사잖아요. 얘네들은 어디에서만 쓰이는데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에서만 쓰이잖아요. 원형 부정사는. 보어 자리에. 그래서 이 예외적인 놈들만 원형 부정사는가 얘네들은 변태적인 애들이거든요. 오형식에서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는 준동사 목적격 보어로 취할 때 항상 투부정사를 취할 거예요. 보통 통상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간 오형식은 어떤 문장이냐면 엄마가 나에게 숙제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다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시키는 거잖아요. 아들 숙제해라, 딸 숙제해라. 이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하도록 하고 조언하고 도와주고 다 이게 결국은 오형식 문장의 투부정사가 보어로 들어간 애들이야.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원칙이라고. 근데 얘가 존나 이상한 새끼잖아요. 사역동사요. 얘는 목적어에게 뭔가를 시키는 동사인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이 들어가는 변태 같은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변태야. 나머지는 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변태적인 쓰임을 허락해주는 건 어디에서만이냐? 능동문에서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원형 부정사 중에 원형 부정사 이 변태놈은 수동태로 바꿀 때는 투부정사로 바뀌어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일 기본적인 구조 볼게요. 목적어 주어 자리로 가요. 동사는 BPP 바꿔요. 얘는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냥 이게 지금 얘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차라리 OC로 바꿉시다. OC였던 애 이렇게 이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 엄밀하게 쓴다고 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1, 2, 3, 4, 5형식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 2형식이라고 보는 분류가 사실 뭐 문장의 형식을 9개로 나눈 것 중에 7번째 형식인 건데 뭐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얘는 그대로 내려온다라고만 기억해 놓읍시다. 일단 얘는 그냥 내려온다. 근데 다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바뀌면 돼? 원형 부정사만. 사역동사, 지각동사 뒤에 오는 원형만 바뀌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문장들이 있을 건데 사람들이 뽑았다 이것을 예로 데이빗이라는 사람을 뭘로 뽑아줬어요? 메이어, 시장으로 뽑았어요.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때는 보충 설명하는 애랑 항상 이퀄 관계죠. 이 사람이 시장이고 시장은 곧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인 거네요. 원형 부정사 아니에요. 그냥 내려가면 돼요. Mr. David was elected.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고요. 동사 바뀌었고요. 그냥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B요. He made the advertisement attractive. 그는 만들었어요. 광고가 어떻게 보이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얘도 정상적인 애죠. 평범한 애예요. 원형 부정사 아니니까. 그럼 바꿔요. advertisement 목적어 주어 자리로 왔고 made was made로 바뀌었고 얘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그냥 하나만 더 씁시다. C 해가지고요. 뭐하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좋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엄마 얘기하니까 마음 아프네. 기분이 나빠지고 있다. 일단 봅시다. 엄마가 나한테 강제했어요. 내가 맨날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제발 아들아 딸아 너 그러다가 몸 상해. 제발 좀 자. 내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그래서 엄마가 전기를 내려버렸어. 두꺼비 집을. 공부를 못하게.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자고요. 엄마가 강제했어요. 내가 그래요? 다행이야. 엄마가 강제해서 나한테 뭐 하라고? 잠자라고죠. 그럼 이거 뭐 아래쪽에 공간이 되시나요? 안 되면 오른쪽에 작게 쓰세요. 얘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I was forced 되겠죠? 뭐 하던 대로 표시하면 얘 왜 이렇게 화살표가 뚱뚱하니? 잠깐만요. 풀어? 별 차이가 없나? 별 차이가 없네. 그 다음에 I가 저 자리로 갔고 force는 be force로 바뀌었고 엄마는 날릴 거예요. 엄마는 쉬세요. 이건 날릴 거고요. 그럼 뭐 남았어요? 얘만 쑥 내려오면 되죠. I was forced to sleep.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도 그냥 내려오면 돼요. 우와. 그러면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경우는요. 일단 우리는 결론을 적고 왔어요. 원형은 투부정사로 바꾼다예요. 근데 봅시다. 지각동사의 경우는 여기 R은 보통 루트예요. 원형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지각동사는 원형을 쓸 수도 있고요. 능동일 때 ing를 쓰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수동이면 뭘 쓰기도 해요? pp를 쓰기도 하죠. 근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원래 어디 갔니? 원래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이 새끼는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분사가 보어 자리에 있을 때는 분사는 형용사랑 같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원형이 쓰일 때는 반드시 to로 바꾸자. 예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A요. The police made the man open the seat. 경찰이 시켰어요. 그 남자에게 얘가 목적어네. 뭐 해라? 문 열어라. 그럼 man이 주어 자리로 가고 made는 was made로 바뀌었고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open이 to open으로 투부정사를 달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B요. I saw her cross the road. 나는 봤어요. 걔가 뭐 하는 거? 이번엔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네요. 원형.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표시하고 후딱 가자. 이것도 동문으로 바꾸면 her 주어 자리로 갑니다. She saw는 was seen으로 바뀔 거예요. She was seen. cross가 뭘로 바뀌어야 되더라? to가 붙어서 to cross로 바뀌어야 되더라. 이렇게요. 근데 이제 아래 C 봅시다. I saw her crossing the road. 얘는 뭐예요? 현재 분사예요. 그럼 분사는 형용사랑 같은 거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crossing the road 그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she was seen crossing the road 라고 말하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는 과정 말고 그냥 우리가 수동문을 쓴다고 할 때는 지각동사의 수동태 문장은 be, pp,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be, pp, ing도 가능하다. 둘 다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원형만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고 ing는 그냥 쓰는 거니까. 마지막에 얘도 봅시다. D요. I saw him taken to the hospital. 얘는 과거 분사죠. 어쨌건 얘도 분사예요. 분사는 그냥 내려가면 돼요. take는 그냥 taken으로. 그래서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pp는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면 됩니다. 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도식화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이게 더 보기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아, 참. 여기 오른쪽에 써있는 거. 동사 have는 be had와 같이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뭐 주의해 줍시다. 동사는 뭐 있어요? let, make, have가 있죠. 근데 통상 사역동사
삼형제 중에서 그대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건 make밖에 없어요. 그쵸? have는 그리고 let은 수동태로 쓰지 않아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have의 사역동사라고 적을게요. 사역동사 have의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뭐 이게 정설이긴 한데 어차피 다른 동사긴 합니다만 사역동사 have를 수동태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be asked 투부정사로 써주시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let이겠죠. let 옆에다가는 사역동사 let의 수동태는 be allowed 투부정사로 대신 쓴다. 애초에 사역동사 let, have, make의 make 중에서 let하고 have의 의미가 원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적어놓읍시다. 오른쪽에 어딘가에 공간이 있겠죠. 아래든 오른쪽이든 사역동사에서 let, have, make가 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강제성이 높아져요. 아래로 갈수록 강제성은 커집니다. let은 사실상 허락하다에 가까워요. 하도록 하다. 해 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얜 뭐랑 기본적으로 되게 비스무리한 동사가 되냐면 얘 allow랑 의미상 거의 같은 애가 돼요. 그리고 have의 경우는 정당한 그냥 이렇게 갑시다. 절차나 규정에 따라 요구하다예요. 요청하다. 이게 hav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AS 센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AS 센터 가가지고 접수하고 기사님 만나서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I have him repair my cell phone. 나는 기사님에게 내 핸드폰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그래서 ask 투부정사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돼요.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랑 거의 같은 거예요. make는 그냥 시키다죠. 시키다, 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얘는 생으로 그냥 시키는 거야. 야, 해. 얘는 딱히 대체할 만한 표현은 뭐 있기야 하겠지만 주로 force 정도의 의미랑 비스무리하다라고 하는데 force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압적이어야 돼요. force는 할래 쳐 맞을래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make는 딱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수동태를 be made로 쓰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수동태의 시제 여러분들은 똑똑이들이니까 이걸 끄떡끄떡 하면서 넘어가 버릴게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는 금방 하실 거예요. 이름이 진행형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잘 안 됐어요. 학생 때. 뭐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맨날 적어봤어요. 적을 때 진행형 수동태니까 진행형을 앞에다 적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건 수동태는 항상 맨 뒤에 가서 붙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진행 수동태, 어떤 형태건 간에. 그래서 수동은 항상 BPP는 뒤에다가 붙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놓으면 being이 되니까 진행형 수동태는 be, being, BP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문은 그냥 하나만 보고 갑시다. History is being made every day 에서 역사는 뭐뭐 하고 있다죠. 역사는 be 플러스 ing일 거예요. 근데 역사는 뭐 하고 있대요?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is의 원형은 be니까 is being made의 형태가 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줘도 되죠, 사실. 두 번째,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는 현재 완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죠.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
그리고 수동태는 언제나 맨 뒤에 가서 붙는다. 그래서 수동태는 BPP니까 이게 뭐죠? 수동태는 BPP니까 얘 내려오고 둘이 더해요. 비동사에다가 ed 붙이면 been 될 거고 have been BP 이게 완료 수동태의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완료 수동 같은 경우는 have been PP는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요. 완료 수동 뭐더라? have been PP. 왜냐면 이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분사할 때 준동사의 완료 수동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일 거기 때문에 완료 수동은 뭐다? have been PP다. 이건 그냥 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과거 완료 수동태면 당연히 had been PP가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보고 갈까요? B요. By the time the guests arrived.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죠. 그럼 손님들이 도착했을 때쯤 The house had been cleaned thoroughly. thorough는 철저한 이란 뜻이죠. 뭐 철저히, 꼼꼼히, 샅샅이 이런 뜻이에요. 저 되게 궁금한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국어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때 물어봤다가 꼬사리 먹었거든요. 몰라 이 새끼야 이러고. 샅샅이에서 삿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 나만 궁금해요?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전 궁금했어요. 그 곰곰이 생각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곰도 무슨 말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그렇군요. 전 궁금했거든. 근데 심지어 궁금해 찾아봤다? 근데 안 나와요. 그 요즘에는 네이버 치면 막, 뭐 맞춤법 같은 거 치면 왜 국립국어원? 여기서 이렇게 공식 답변해주는 거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잖아. 안 나오더라고요. 꼼꼼이에서 꼼꼼은 무슨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안 궁금해요? 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막 궁금하지 않아? 막 이렇게 시험 공부하다 보면 세상 뻘스러운 거 궁금하잖아. 막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뭐 비문학에 뭐 샅샅이 조사 뭐 삿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그렇군요. 저만 궁금했군요. 전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시험 기간에 시험 막 일주일 전에 내신 공부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 절대 보지 않던 막 심야 토론, 백분 토론 막 이런 거 막 보고 있고. 아, 그렇군요. 저만 쓰레기였군요. 네, 알았어요. 그럼 봅시다. House had been cleared. cleaned. 얘는 had been TP니까 과거 완료 수동태죠. 그럼 어떤 의미예요? 대과거 플러스 수동의 의미를 갖는 애겠네. 그럼 손님들이 도착한 건 과거예요. 과거에 손님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대과거에 청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응? 여긴 다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여유 부르고 있었네요. 까먹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걸. 저런. 일단 조동사, 준동사, 부동사의 수동태. 조동사는 우리 조동사 단원에서도 한번 본 거예요. 조동사 뒤에 뭐 붙이면 돼요? 그냥 BPP. 끝. 그죠? has to, ought to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애들도 조동사니까 would rather 마찬가지로 BPP 붙이면 끝.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수동태 이건 우리 준동사 단원 가서도 한번 더 할 건데 별거 없죠.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라는 건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죠. 이게 투부정사죠. 근데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be 플러스 pp 이게 수동태죠. 그럼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to, be, pp가 되겠지 뭐. be가 원형인데.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요.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거죠. 그죠?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어내요? be 플러스 pp죠. 그럼 ing 붙이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pp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g는 여기밖에 못 붙겠지 뭐. 그럼 being pp 이게 동명사의 수동의 버전이 되겠구나. 우리 준동사 할 때 또 볼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거 완료 수동 뭐라고요? 완료 수동 어떻게 만든다? have been pp였죠. 그럼 투부정사는 to 어디다 붙이면 돼? p 붙이면 끝이네. to have been pp요. 그 다음에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였어요. 얘 동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ing 붙일 거죠. have been pp 중에 원형 누구밖에 없어? have밖에 없네. having been pp 동명사의 완료 수동 혹은 완료 수동의 분사 구문의 형태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준동사 할 때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They encourage people to 뭐죠? 어쩌라는 거죠? 뭔 소리야? 뭐죠? 내 책인데 내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아니, 왜? 잠깐만요. 아이씨, 얘하고 비교할 거. 에? 잠깐만요. 내용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이거 준동사 능수동 자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죄송합니다. 양쪽을 비교.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복부 잘못한 줄 알고 표 잘못 넣은 줄 알고. 봅시다. A 볼게요. They encourage people to protect the forest. 그들은 권장했다, 장려했다, 사람들에게 이거 하도록 사람들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는 거죠. 목적어에게 어떤 행위를 유도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이게 오형식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문장의 전형이죠. 근데 얘가 능동일까 수동일까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호하는 거야. 이거 의미로 봐도 능동 같아. 뒤에 뭐도 있어요? protec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forest도 있어요. 뭐를 보호해요? 숲을 보호해요.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다는 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투부정사 하면 되겠네. A-1번 비교요. The musician allowed his music to be used for free. 이 음악가가요, 허락했대요. 음악한테 허락했대요. 야, 음악아, 뭐 해라. 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도 의미가 이상하죠. 음악이 사용하도록이 아니라 음악이 사용되도록이에요. 근데 요 use라는 동사는 통상 타동사죠. 타동사인데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뭘로 쓰여야 되겠구나? 수동으로 쓰여야 되겠구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건 이거 의미상 수동이구나. 음악이 사용하게 한 게 아니라 음악이 사용되게 허락한 거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냥 B-1번만 보고 넘어갑시다. The effort prevented the river from being polluted. 그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나 봐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의 의미죠. 그럼 강이 일단 여기가 전치사가 왔으니까 동명사는 와야 돼요. 근데 의미상 보자. 강이 pollute, 오염시키다죠. 강이 오염시키는 걸 막아. 그럼 강이 누군가를 오염시켜야 되는데 이 말은 어색해요. 그리고 pollute도 오염시키다예요. 이거 타동사죠. 근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오염시키다, 강을, 환경을 다 가능한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구나. 그럼 동명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수동을 써야 되니까 뭐라고 써요? being, BP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뒤에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사의 수동태인데 어차피 이걸 굳이 막 열심히 존나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주로 우리는 이 문장을 능동문을 받은 상태로 수동문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이한 단어 있으면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act on 얘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 act on 이건 영향을 끼치다, affect 같은 의미고 run over는요. 모의고사 지문에 꽤 나와요. 이게 심경 문제, 심경 분위기 문제나 주장 요지 같은 문제에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laugh at는 아실 거고요. run into 느낌상 봐도 알죠? 어디로 뛰어들어가는 거니까 충돌하다. 그리고 얘는 기억해 놓읍시다. attend to 하고 heed는요. attend는 타동사로 쓰여서 attend preschool 이렇게 말하면 유치원을 다니다 이런 말이죠. 혹은 참석하다인데 attend에 to가 붙으면 그냥 헷갈릴 테니까 attend to 명사라고 적어 놓읍시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attend to의 to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주의하다, 어디에 집중하다. 혹은 애기 같은 존재,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런 의미예요. attend에 to가 붙으면 형광펜 친 게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제일 중요하다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참석하다, 출석하다의 attend는 타동사라는 거 첫 번째 알아야 되고 attend에 to가 붙으면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 주의하다, 집중하다, 돌보다. ask for, account for 아실 것 같아요. 뭐뭐를 해명하다보다는 설명하다도 써놓읍시다. 설명하다. 이게 조금 더 많이 해석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아까 우리 한번 살짝 보고 넘어온 거예요. 목적어 절을 가진 문장의 수동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봤던 과정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봅시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절을 목적어로 가진 놈을 수동문으로 바꿀 거야.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면 돼요. 목적어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가자. 목적어였던 애 주어로 자리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is believed가 될 거고 by them 같은 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죠. 근데 이렇게 써놨더니 that she knows the secret is believed. 마침표. 문장이 좀 가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변경시켜 놓은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수동태 문장 버전 1번입니다. it 대세 형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they believe that she knows the secret. 이 문장은 it is believed that she knows the secret.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쉬워요. 대절 통째로 앞으로 대절이 너무 기네 주어가 뭘로 바꿔요? It is believed that 하고 by 행위장은 통상 날려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인데 얘가 조금 헷갈린다면 헷갈릴 수 있어요.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첫 번째 삐딱삐딱하다.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동사는 똑같아요. is believed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죠. 대절의 동사는 뭘로 바뀌더라? 투부정사로 바뀌더라 해. 이게 1단계. 여기가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어딨니? 2단계를 딱 짧은 문장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를. 여긴 저 뭐였죠? they였죠. People say that 이렇게 적어볼게요. 사람들이 말했다. 야, 그 사람 죽었대. 라고. 그럼 얘를 일반 문장은 한 번에 가볼게요. 이거 주어 자리로 가요. That team was dead, was said. 하실 수 있죠? 대절 앞으로 was said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가분수니까 어떻게 바꿔요? 죄송합니다. is said죠. It is said that Tim was dead. 이게 1번 수동태. 이제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2번 문장. 대절의 주어를 천천히 쓰세요. 너네들 썼죠 여기? 왜 슬프다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 새끼 뭐 못하는지 몰랐죠? 몰랐으면 됐어요. 여기 아이가 없었어요. 알아서 잘 썼죠? 알아서. 그러면 2번 문장 수동태 팀을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올 겁니다. 팀 이렇게요. 그리고 당연히 BPP로 바뀌어야 되는 동사는 메인 동사예요. say예요. Tim is said요.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바꿔놓고 대절의 동사는 여기로 와서 투부정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was니까 대충 to be로 바꾸면 되겠지 뭐. 하면 이렇게 비틀비틀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사실 완전히 정확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쵸? 왜요? 여기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고요. 여기 동사의 시제는 얘는 과거예요. 그래서 say를 is said로 바꿨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현재고요. to be dead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시제도 현재가 돼버립니다. 투부정사를 일반적인 단순형이라고 하는데 아직 준동사 파트를 안 했는데 미리 해서 좀 그렇지만 투부정사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 단순형, 기본적인 형태로 쓴다라는 건
동사와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맨날 이럴 때 쓰는 예문인데 I want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어요. 제 현재의 심경입니다. want, I want에서 want.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하는 시점, 현재고요. to go home. 집은 언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 가는 걸 지금 원하는 거고 I wanted to go home 이라고 과거로 말한다면 과거에 집에 가는 걸 과거에 원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쓴다는 건 얘랑 시제가 같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얘랑 시제가 같지 않거든요. 투부정사가 동사보다 시제가 앞선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투부정사를 완료 형태로 적어줘야 되죠. To have been dead. 요렇게 적어주셔야 앞에는 그대로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놈의 people say, they say 같은 문장이 본문에 있을 때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바꿔봐라 라고 서술형 문제를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은 오른쪽에 조금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래는 연습 버전인데 아래쪽에 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이제 뒤에 by 이 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고 끝이에요. 근데 나열이 2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애들도 이미 있을 건데 분명히 일단 모르는 애들 중에서 몇 개 중요 표시할 만한 건 표시 정도는 해놓읍시다. 이건 아셔야 돼요. be accustomed to는 뭐뭐에 익숙하다예요. 우리 이미 아는 걸로 바꾸면 be used to ing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뒤에는 ing 익숙하다. 그리고 be acquainted with 얘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addict는 원래 짝꿍으로 다닌 전치사가 to예요. 그래서 제가 독해할 때 맨날 짝꿍짝꿍 거리죠. addict의 짝꿍은 to입니다. 어디에 전치사 to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는 통상 at 아니면 with랑 다녀요. 그래서 be annoyed with 해서 굳이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be based on 이건 아니까 안 표시할게요. 이건 아실 테니까 be caught in be pass 이건 혹시 모른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be composed of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 consist of랑 같은 거죠. 그리고 be concerned는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about은 걱정이고요. in이나 with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씁니다. 관련되다. 그래서 be involved in 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그리고 얘 face의 짝꿍 전치사가 with예요. by도 써요. 쓰기는. 근데 우리가 쓰면 그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face는 항상 전치사 with랑 다닙니다. 행위자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be convinced, assured of에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쓰인 애들이 능동문으로 쓰일 때 A of B, A with B 이런 형태로 쓰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이런 의미고 아실 거니까 패스, derived from 그리고 다 똑같은 의미 be devoted, dedicated, committed to disappointed as는 아실 것 같고 dressed in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고 넘어갑시다. be engaged in 네. 약혼 중이다는 별로 어차피 우리 지문에서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영어 수업 근 10년 하면서 인게이지 약혼을.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고 expose의 짝꿍 전치사 to interested in은 모르면 때려야 되고 얘는 통째로 다 알아두세요. be known 시리즈도 우리 문제에 참 많이 나옵니다.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as, be known by 그리고 tire satisfied 그냥 이것도 모르면 때려야 될 것 같긴 한데 be satisfied with 일단 쳐놓읍시다. 31번 중요해 보이는 거 있네요. be opposed to 어디에 반대하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정도는 조금 눈여겨보시고 복습하실 때 몇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래야 좀 익숙해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숙제는 당연히 어디까지죠? 유닛 34까지네요. 요쪽이야. 유닛 34 몇 쪽이죠?
유닛 28? 졸라 많은데? 개 많은데요? 30, 그러면 몇 쪽이야? 39쪽까지 돌았는데? 좀 줄여드릴까요? 너무 많냐? 인간적으로? 내가 봐도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 이거. 그러면 유닛 33까지만 합시다. 35쪽. 뭐가 다르냐? 시발로 말하고 말할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반으로 숙제를 줄입시다. 39쪽까지 하는데 짝수만 하세요. 짝수만. 그럼 반 이하로 줄지 않을까? 홀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39쪽까지 하시는데 뭐 홀수만 푸시건 짝수만 푸시건 알아서 하세요. 1월 14일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일단 숙제는 39까지. 네. 짝수만 하시는 게 더 이득이겠죠? 짝수만 하시고 단원은 20부터 보면 돼요. 21부터. 오늘이 20까지였나요? 오케이. 21에서 25. 그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